저 혼자 장염을 진단하고 왔어요. 이 얘기거든요. 사실 그 문장 그대로만 읽으면. 그러니까 장염이라는 그 정의가 장에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장염은 무언가 때문에 장 점막에 염증이 생겼어. 그래서 이 점막에 염증이 생겨서 장의 기능에 일시적으로 이상이 오는 거를 장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염증이 실제로 있어야 돼. 1. 그리고 이것 때문에 기능이 이상이 있어야 돼. 2. 그러니까 이 장염이 반복되는 건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정의상 장염이 반복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없다. 안녕하세요. 그린몰레과 가정의학과 배수연입니다. 장염이 이게 진단명이에요. 증상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고 대표적으로 빈혈, 장염, 방광염 이거 진단명이거든요. 제가 빈혈이 있어요 라고 오실 때 아마 어지러우신가 보다, 방광염이 있어요 라고 하실 때 소변 보시는 게 좀 불편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들을 뿐이지, 이거를 그냥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저 혼자 장염을 진단하고 왔어요 이 얘기거든요. 사실 그 문장 그대로만 읽으면. 그러니까 장염이라는 그 정의가 장에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장염은 무언가 때문에 장 점막에 염증이 생겼어. 그래서 이 점막에 염증이 생겨서 장의 기능에 일시적으로 이상이 오는 거를 장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염증이 실제로 있어야 돼. 1. 그리고 이것 때문에 기능이 이상이 있어야 돼. 2. 그러니까 이 장염이 반복되는 건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정의상 장염이 반복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없다. 대신에 장의 기능이 계속적으로 조금 떨어져요. 장의 기능이 밸런스가 좀 문제가 계속 생겨요. 이거는 많죠. 약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경우 1번. 이건 무조건 이건 1번. 그 다음에 이상하게 배만 아픈 경우. 다른 증상이 전혀 없이 이상하게 복통만 계속 있어. 근데 이게 약으로 조절이 안 돼. 혹은 악화가 돼. 아니면 전신 증상이 동반이 되는데 변의 형태가 계속 변해. 아니면 일반적인 복통이 생기는 위치가 아니야. 그럴 때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표현하시기로 장염, 저희 기준으로는 장의 움직임에 약간 불편함, 이게 그냥 통상적인 상황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연령대별로 특정되는 게 사실 딱 정해진 건 아닌데, 그냥 어렸을 때는 확실히 뭐 잘못 먹거나 실제로 감염이 생기는 경우가 좀 많아요. 나이가 들수록 그 비중을 조금 주는데, 이게 연령대별로 원인이 약간씩 달라지는 이유는 말 그대로 연령이 들어서 그래요. 노화도 있고,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안 좋은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포함해서 그게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뭔가 문제가 생겨도 자기가 이제 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이 회복을 하려고 하는 그 수준의 임계점을 계속 이제 넘는 거지. 그 임계점을 계속 넘으면 어느 순간부터 장도 기분이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고, 이 중에 또 일부는 실제 질병으로 이환이 되기도 하고, 이게 내 잘못이 아닌 어떤 외적인 요인 혹은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생긴 염증성 장질환이라는 것도 있기는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궤양성 대장염, 크론 이런 거는 내가 잘못한다기보다는 다른 요인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반복적으로 막 설사를 계속해, 복통이 있어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내 탓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증상이 어떤 식으로 이제 변하느냐, 혹은 어떤 증상이 회복이 안 되느냐, 그 복통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통상적으로 약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피 검사를 해요. 왜냐면 염증 수치나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되고, 아니면 그 복통이 단순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위장, 대장, 소장의 문제이냐, 아니면 다른 장기가 결부되어 있냐, 대표적으로 간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기능을 저희가 피 검사로 보고, 또 갑상선이 굉장히 기능이 항진되어 있으면 장 움직임도 영향을 엄청 받으니까 내과 기본 검사를 주로 해놔요. 근데 여기에서 뭔가 뭐 클로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좀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있으면, 간담최 쪽은 복부 초음파, 그다음에 위대장 쪽은 이제 위대장 내시경을 진행을 하죠.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그냥 앉아 있는 자세가 별로 안 좋다거나, 아니면은 어깨가 이렇게 한쪽으로 말려 있거나 이렇게 틀어지신 분 계시거든요. 아니면 평상시에 두통이 좀 많다고 하거나,
아니면 이전 엑스레이에서 국가검진 엑스레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척추 정력이 별로 안 좋으면 경추, 요추 엑스레이는 좀 같이 찍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서 뭐 복부 초음파나 이런 데가 잘 안 보이는 장기이거나 아니면 추가로 확인해야 되는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 MRI 있으니까 그걸로 찍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 통증의 원인을 찾으려고는 해요. 근데 다행히도 뭐 약을 썼더니 알아서 좋아져. 아니면 피 검사를 봤더니 굳이 검사 안 해도 돼. 그럼 영상 검사까지는 주로 넘어가지는 않고. 근데 일괄적으로 어떤 그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쭉쭉쭉쭉쭉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림올레카 배수연이었습니다.